아빠, 경찰을 불러요. 백만장자가 생일에 딸에게 놀라움을 당하지만 15분 후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그날 밤 김준호의 저택은 평소와 다른 화려함으로 빛났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우아하게 차려입은 손님들 위로 반짝임을 흩뿌렸고 샴페인이 흐르며 웃음소리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김준호의 95번째 생일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가장 친밀한 지인들에게 박서연을 공식적으로 여자친구로 소개하는 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청렴함과 비전으로 존경받는 사업가인 김준호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45세의 나이에 그는 마침내 6개월 전 그의 인생에 폭풍처럼 들어온 아름답고 지적인 여성 박서연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박서연은 몸의 곡선을 강조하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손님들 사이를 우아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눈부신 미소와 타고난 카리스마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모든 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김준호는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남자라고 느꼈습니다. 연회장 한 구석에서 김준호의 10살 딸 지수가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쁜 파란 드레스를 입은 소녀는 어른들 사이에서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박서연의 모든 움직임을 쫓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이 어린 얼굴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김준호가 연회장 중앙으로 나아갔고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대화 소리가 점차 잦아들며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들과 가족 여러분, 김준호가 기쁨과 자부심이 넘치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한 밤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제 생일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중요한 발표를 할 것입니다. 박서연이 그에게 다가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준호는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제 인생을 밝혀준 여성을 공식적으로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박서연 씨, 아빠, 경찰을 불러요. 지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칼처럼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연회장을 덮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제 아버지 옆에 서 있는 소녀에게로 향했고 그녀의 작은 손이 아버지의 재킷 소매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놀라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야,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소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박서연을 가리켰습니다. 그 여자는 아빠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찰을 불러야 해요. 그때까지 완벽한 미소를 유지하던 박서연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김준호와 지수 사이를 빠르게 오갔고 순간 공포의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손님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축제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김준호는 언제나 침착한 주최자답게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지수야, 우리 따로 얘기해볼까? 그가 딸을 연회장 밖으로 이끌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요, 아빠. 모두가 그 여자의 진실을 알아야 해요. 박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통제된 듯했습니다. 김준호 씨,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김준호의 눈이 딸과 사랑하는 여인 사이를 오갔고 그의 마음은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연회장의 침묵은 귀가 멍할 정도였고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검은 옷을 입고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이 박서연에게 고정되었고 얼굴에는 긴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 씨, 우리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더 크게 술렁이기 시작했고 몇몇은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김준호는 어리둥절한 채로 박서연이 새로운 남자를 두려움과 인식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김준호가 혼란과 배신감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김준호를 무시한 채 박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요. 박서연은 김준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김준호 씨.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김준호가 반응하기도 전에 박서연과 그 수수께끼 같은 남자가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충격에 빠진 손님들이 그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섰습니다. 김준호는 충격으로 얼어붙은 차에 사랑하는 여인이 문 밖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모든 희망과 꿈을 함께 가져갔습니다.
지수가 아버지에게 달라붙었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축하와 사랑의 밤이 되어야 했던 생일 파티는 김준호의 삶과 마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위협하는 미스터리의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재앙 같은 생일 파티 이후 며칠은 김준호에게 혼란과 고통의 소용돌이였습니다. 한때 웃음과 기대로 가득 찼던 저택은 이제 깨진 꿈의 무덤 같았습니다. 김준호는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혀 걱정하는 친구들과 사업 동료들의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한편 지수는 아버지의 파티를 망쳐버린 죄책감과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소녀는 아버지가 듣고 싶어 할 때를 기다리며 몇 시간 동안 아버지의 서재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김준호는 마침내 자신이 스스로 부과한 고립에서 벗어났습니다. 짙은 다크서클과 초췌한 얼굴로 그는 거실의 소파에 딸과 함께 앉았습니다. 지수야, 그가 목이 쉰 듯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박서연에 대해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말해줘야 해. 소녀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아빠, 저는 박서연 씨가 정원에서 한 남자와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파티에 왔던 그 남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다투고 있었고 박서연 씨가 아빠와 관련해서 모든 걸 끝내겠다는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김준호는 가슴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니, 애야? 무서웠어요, 아빠. 지수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파티에서 그녀가 아빠를 바라보는 걸 봤을 때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김준호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용기에 감사하면서도 그녀의 폭로가 의미하는 바에 괴로워했습니다. 박서연은 정말 누구였을까요? 모든 걸 끝내겠다는 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김준호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날들이 지나 주가 되는 동안 그는 답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그는 박서연과 보낸 모든 순간을 강박적으로 되짚어보며 놓쳤을지 모르는 신호를 찾았습니다. 파티 한 달 후 탐정이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왔습니다. 김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고 그 안에서 발견한 내용에 얼어붙었습니다. 박서연은 그녀가 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이미영이었고 라틴 아메리카 여러 국가에서 부유한 남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진들, 경찰 보고서, 이전 피해자들의 증언이 망설임 없이 조종하고 속이는 냉혹한 여성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김준호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모든 달콤한 순간, 속삭인 모든 약속,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있었습니다. 탐정은 박서연, 이미영과 돈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악명 높은 범죄 조직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김준호는 단순한 로맨스 사기의 대상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범죄 계획의 꼭두각시로 이용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정보를 처리하면서 김준호는 자연스럽게 지수이 돌아가신 어머니, 자신의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라면 이 모든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고 순진했을까요? 하지만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김준호 안에 새로운 결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지수와 아내의 기억을 위해서라도 그는 이 일의 진상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완전한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서류를 들고 김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거짓의 망을 풀어내기 위해 그의 모든 지혜와 자원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박서연, 이미영이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냥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었습니다. 추적이 시작되었고 항상 정직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김준호는 이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 속임수와 배신의 세계로 들어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개인적인 조사에 몰두하는 동안 그도 모르게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시 반대편의 작은 아파트에서 박서연, 아니 정확히 말하면 특수요원 이미영이 김준호의 저택에 대한 감시 보고서를 긴장된 표정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미영은 지난 3년간 고위급 비밀 작전에 투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한국 상류층 사회에 잠입하여 전 라틴 아메리카로 뻗어있는 돈 세탁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준호는 알지 못했지만 그의 여러 사업 파트너들을 통해 이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생일 파티 당일 밤은 계산된 재앙이었습니다. 이미영은 어린 지수가 그녀의 정체를 알아챌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녀의 연락책인 강재훈 요원의 등장은 그녀의 위장이 완전히 노출되기 전에 그녀를 빼내기 위한 긴급 조치였습니다. 이제 초라한 아파트에 앉아 이미영은 요원으로서의 의무와 김준호에 대해 진심으로 발전시킨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의 임무 수행 중 그녀의 사명과 마음 사이에서 이토록 깊은 갈등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를 잊어야 해. 강재훈이 커피 2잔을 들고 방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김준호는 그저 또 다른 표적일 뿐이야. 이 게임의 또 다른 폰이라고. 이미영은 커피잔을 받았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재훈아. 김준호는 달라. 그는 범죄 네트워크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그는 거짓말의 거미줄에 갇힌 정직한 사람일 뿐이야. 강재훈은 한숨을 쉬며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하지, 미영아.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기억해. 이 돈 세탁 네트워크로 인해 망가진 모든 삶들을 생각해봐. 우리는 이제 와서 감상에 빠질 여유가 없어. 이미영은 강재훈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파티에서 혼란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김준호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지수가 있었습니다. 그 똑똑하고 통찰력 있는 소녀는 그녀의 위장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더 있어. 이미영이 말하며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수가 중요한 걸 발견했다고 생각해 그녀의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뭔가를. 강재훈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무슨 뜻이야? 파티 전날 밤 나는 지수가 보모와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 그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물건들 사이에서 발견한 편지에 대해 언급했어. 그 편지는 그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음을 암시하고 있었어. 강재훈이 낮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건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만약 김준호 부인의 죽음과 우리의 조사 사이에 연관이 있다면. 정확해. 이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 작전을 그냥 포기할 수 없어.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어. 두 요원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둘 다 이 새로운 정보의 의미를 고민했습니다. 마침내 이미영이 일어섰고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빛났습니다. 나는 돌아가야 해, 재훈아. 김준호에게 다시 접근해서 그의 신뢰를 얻을 방법을 찾아야 해. 임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와 지수를 위해서야. 그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강재훈은 존경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잖아. 만약 들키면 감수해야 할 위험이야. 이미영이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이 삶, 이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어. 지금 진실에 이토록 가까이 다가왔는데 그냥 포기할 순 없어. 강재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동료의 목소리에서 결의를 인식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우린 계획이 필요해. 박서연이 설명 없이 그냥 다시 나타나게 할 순 없어. 이미영이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에 옛 재치의 불꽃이 반짝였습니다. 그건 나에게 맡겨. 효과가 있을 만한 아이디어가 있어. 두 요원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동안 이미영은 김준호와 지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속인 것에 대한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의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의 거짓말은 없을 거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보호하면서도 임무를 완수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대가가 얼마나 크더라도. 이미영이 모르는 사실은 그녀의 행동이 한국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요원으로서의 충성심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개인적 충성심까지도 시험에 들게 할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영과 강재훈의 대화로부터 2주 후 김준호는 사무실에서 지친 눈으로 재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박서연과 그녀의 가능한 범죄 연루에 대한 조사로 인해 그는 자신의 사업의 모든 측면을 꼼꼼히 살펴보게 되었고 그동안 놓쳤을지 모르는 불규칙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김 사장님, 손님이 오셨어요. 긴급하다고 하십니다. 김준호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십니까? 비서가 대답하기도 전에 익숙한 인물이 문간에 나타났습니다. 김준호는 벌떡 일어섰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연,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아름답지만 그의 얼굴에서 전에 본 적 없는 결의의 찬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김준호 씨,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를 미워하실 거란 걸 알아요. 하지만 제 말을 들어주셔야 해요. 당신과 지수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김준호는 분노, 혼란, 그리고 완전히 꺼버릴 수 없는 희망의 불꽃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왜? 내가 당신의 말을 한마디라도 믿어야 하죠. 당신은 나를 속였어요. 우리 모두를 속였다고요. 박서연. 아니, 이제는 특수요원 이미영이라고 알고 있는 그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맞아요. 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에 대한 제 감정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김준호 씨, 저는 비밀 요원이에요.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걸친 돈 세탁 네트워크를 해체하기 위해 일해왔어요. 그리고 당신의 사업 파트너들이 연루되어 있어요. 김준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이 폭로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난 그 사람들을 수년간 알아왔어요. 이미영은 가방에서 폴더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의심스러운 거래들, 비밀 모임들, 모든 게 문서화되어 있어요. 김준호 씨, 맹세컨대 처음에는 당신을 조사하려는 의도로 왔어요. 하지만 정말로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나 지수가 이 일로 다치는 걸 견딜 수 없어요. 김준호는 서류들을 훑어보았고 새로운 폭로마다 그의 마음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존경받는 동료들의 이름이 불법 활동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역외 계좌를 통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지금 이걸 말하는 거죠? 그가 그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당신 아내의 죽음과 관련된 무언가를요. 김준호는 창백해졌습니다. 윤미가 이 모든 것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그녀가 사고 직전에 이 범죄 네트워크에 대해 뭔가를 발견했을 수 있다고 믿어요. 이미영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이 결국 사고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징후가 있어요. 김준호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윤미의 죽음이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고 이 모든 정보를 처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김준호 씨, 이미영이 말하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에게 어떤 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가 함께 이 일의 진상을 밝힐 수 있어요. 윤미를 위해 정의를 실현하고 지수를 보호할 수 있어요. 김준호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또 다른 거짓말이 아니란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미영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맹목적으로 저를 믿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보시고 필요하다면 직접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그 후에도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모든 정보를 당국에 넘기고 당신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지겠습니다. 김준호는 잠시 동안 그의 선택을 고민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게 사실이라면, 만약 윤미가 살해당했다면 난 그걸 알아야 해요. 지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지만 이것이 당신을 용서하거나 완전히 신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영은 고개를 끄덕였고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앞으로의 길이 어려울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해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사이에 더 이상의 비밀은 없을 거예요. 김준호와 이미영이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앞으로 알아내야 할 것들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을 때 둘 다 지수가 아버지를 사무실에 방문하러 왔다가 복도에서 그들의 대화 전체를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소녀의 눈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커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물러났고 그녀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비밀을 누구에게 믿고 말할 수 있을까요? 김준호와 이미영이 다음 행동을 계획하는 동안, 그리고 지수가 자신의 비밀을 간직한 채 그들의 대화에서 물러나는 동안 아무도 그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저택 앞길 건너편에 주차된 차 안에서 한 남자가 망원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모자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전화기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선생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요원이 김준호와 다시 접촉했습니다. 그들이 협력하는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계속 지켜봐. 필요하다면 우리는 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함정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주인공들은 모르는 사이에 신비한 선생님이 예상한 대로 정확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 대가는 그들 중 누구도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클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김준호의 저택식당에서는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김준호, 이미영, 그리고 지수가 식탁 주변에 앉아 있었고 각자 자신만의 생각과 비밀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조용히 움직이며 저녁 식사를 차리고 있었고 지수를 향해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김준호가 목을 가다듬으며 침묵을 깼습니다. 지수야, 너와 이야기해야 할 중요한 게 있어. 지수는 접시에서 고개를 들어 아버지와 이미영 사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박서연, 아니 이미영 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이미영과 김준호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어떻게? 이미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지수가 인정했습니다. 아빠가 비밀 요원이라는 것과 엄마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도 알아요. 김준호는 잠시 눈을 감고 이 정보를 받아들였습니다. 지수야, 몰래 듣는 건 좋지 않아. 하지만 이제 네가 알았으니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우리에게 말해줘야 해. 특히 네가 발견한 그 편지에 대해서. 지수는 눈에 띄게 긴장했고 물을 채우던 이정숙은 거의 쏟을 뻔했습니다. 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아빠. 지수가 거짓말을 했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미영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지수야,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나를 믿기 어렵다는 걸 알아. 하지만 약속하건대 우리는 내 편이야. 만약 네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걸 알고 있다면 제발 말해줘. 지수는 이정숙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식당 한 구석에서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보모는 그녀에게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숨을 쉰 지수는 구겨진 편지를 주머니에서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몇 주 전에 엄마의 책 속에 숨겨진 채로 발견했어요. 김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윤미의 말이 방안을 채우자 모두의 얼굴에 충격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편지는 윤미가 김준호의 사업과 관련된 몇몇 회사 계좌에서 불규칙성을 발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업 파트너들의 이름과 맞지 않는 금액들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태호야, 내 목숨이 위험할지도 몰라.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준호와 지수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해줘. 김준호가 읽기를 마쳤을 때 방 안의 침묵은 귀가 멍할 정도였습니다. 이미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준호 씨, 이건 우리의 의심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미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윤미 씨가 큰 일을 발견한 것 같아요. 아마도 그녀의 생명을 앗아간 무언가를. 김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여전히 편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 태호라는 사람은 누구지? 그리고 윤미는 왜 이 정보를 내게 가져오지 않았을까? 지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정숙 이모, 당신이 뭔가 알고 있죠?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모든 시선이 보모에게 향했고 그녀는 내적 갈등을 겪는 듯 보였습니다. 마침내 깊은 한숨과 함께 이정숙이 말을 꺼냈습니다. 태호는 제 오빠예요. 그녀가 고백했습니다. 그는 사설 탐정이었고 윤미님의 가까운 친구였어요. 윤미님은 회사들의 불법 활동을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김준호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이정숙이 계속했습니다. 윤미님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게 했어요. 그녀는 당신과 지수를 보호하고 싶어 했어요. 태호 오빠는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당국에 가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모으려 했어요. 이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태호 씨는 지금 어디 있나요? 우리는 그와 긴급히 대화를 나눠야 해요. 이정숙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윤미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오빠도 사라졌어요. 최악의 상황을 염려했지만 몇 주 전에 그에게서 암호 같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가 아직 살아있고 숨어있다고 생각해요. 김준호는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렸고 이 모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윤미가 이걸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걸 믿을 수 없어요. 그녀는 당신을 믿었어요, 김준호 씨. 이정숙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직접 연루시키면 위험에 빠뜨릴 거라고 두려워했어요. 그녀는 당신을 보호하고 싶어 했어요. 지수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더 있어요. 그녀는 방을 뛰쳐나가 잠시 후 신발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걸 맨 아래에서 찾았어요.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보니 중요할 것 같아요. 상자 안에는 USB 드라이브가 있었습니다. 이미영이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에는 윤미 씨와 태호 씨가 수집한 증거가 들어있을 거예요. 즉시 확인해 봐야 하지만 주의해야 해요. 제가 생각하는 내용이 맞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김준호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함께하죠. 하지만 먼저 이정숙 씨, 윤미와 태호의 조사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할 수 있어요. 이정숙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이미영은 눈꼬리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식당 창문을 통해 그녀는 정원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모두 엎드려요. 이미영이 소리쳤고 바로 그 순간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총알이 그들의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가 반대편 벽에 박혔습니다. 김준호는 빠르게 행동해 불을 끄고 지수를 테이블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이미영은 놀랍게도 발목에서 총을 꺼냈습니다. 이정숙 씨, 지수를 안전실로 데려가세요. 김준호가 지시했습니다. 이미영과 저는 이걸 처리하겠습니다. 이정숙과 지수가 저택에 숨겨진 안전실로 살금살금 빠져나가는 동안 김준호와 이미영은 알 수 없는 침입자들과 맞서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김준호 씨, 이미영이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저를 믿으세요. 김준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 안에서 그를 속였던 여자가 아닌 그의 생명을 믿을 수 있는 동맹자를 보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은 단지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지키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가족 저녁 식사로 시작했던 밤은 이제 생존을 위한 전투가 되었고 밝혀진 비밀들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위험한 고양이와 쥐 게임에 빠져들었고 그 게임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총성이 울린 후의 침묵은 귀가 멍할 정도였습니다. 김준호와 이미영은 거실 소파 뒤에 숨어 있었고 숨을 죽인 채 어떤 움직임이라도 포착하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이 같다고 생각해요? 김준호가 속삭였습니다. 이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단지 경고일 뿐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해요. 그녀의 말을 확인하듯 저택 밖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준호, 당신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걸 넘겨주면 살려줄지도 모르지. 김준호와 이미영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가 물었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해요. 이미영이 대답했습니다. 지수와 이정숙 씨는 안전실에 있고 우리는 USB의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김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재요. 그림 뒤에 숨겨진 금고가 있어요. USB를 거기에 보관하고 내 컴퓨터로 접속할 수 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미영이 말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주의를 돌릴 테니 당신은 서재로 살금살금 이동하세요. 김준호가 항의하기도 전에 이미영은 창문 쪽으로 움직여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요원들로 저택을 포위했어요. 당신들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요. 공격자들이 새로운 총성으로 대답하는 동안 김준호는 서재로 이어지는 복도를 향해 살금살금 움직였습니다. 안전실에서 지수와 이정숙은 공포에 질린 차에 대치 상황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정숙 이모, 아빠와 이미영 씨가 괜찮을까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정숙은 소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똑똑하고 강한 분이야. 그리고 이미영 씨는 훈련받은 요원이지. 괜찮을 거야. 하지만 이 말을 하면서도 이정숙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아직 그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편 서재에서 김준호는 금고에 접근하여 USB를 컴퓨터에 삽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눈은 화면에 나타나는 파일들을 보고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세상에,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윤미야, 넌 대체 무엇에 휘말린 거야? 문서들은 그의 가장 가까운 몇몇 동료들, 고위 정치인들,
심지어 판사들까지 연루된 복잡한 부패 네트워크를 드러냈습니다. 돈 세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갑자기 서재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김준호는 돌아섰고 이미영을 기대했지만 대신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여기 있었군요, 김준호 씨. 침입자가 말하며 그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그 USB를 넘기세요. 김준호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왜 이러는 거죠? 남자는 냉정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청소부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신이나 당신 아내 같은 문제들을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김준호의 심장이 잠시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윤미를 죽였나요? 그녀는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죠. 남자가 후회의 기색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지금의 당신처럼 말이에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 큰 소리와 함께 침입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뒤에는 무거운 촛대를 들고 있는 이미영이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김준호에게 달려가며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미영 씨, 파일들, 모든 것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그들이 더 이야기를 나누기도 전에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마침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몇 시간은 정신없는 활동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경찰은 저택을 확보하고 침입자들을 체포하며 진술을 받았습니다. 김준호는 이미영이 비밀 요원으로 인정받도록 주장했고 이로 인해 그녀가 체포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마침내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을 때 김준호, 이미영, 지수 그리고 이정숙은 지친 듯하지만 안도한 채 거실에 모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수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김준호는 이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부패 네트워크를 폭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험할 거예요. 이미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많은 권력자들이 몰락할 거예요.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이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이 더 있어요. 모두가 그녀를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태호 오빠,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 도시에 있어요. 이 폭로는 폭탄과 같았습니다. 김준호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어디 있죠? 왜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았나요? 이정숙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을 때 몇 시간 전에 저에게 연락했어요.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지만 조건이 있대요. 이미영이 전화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수락한다고 전해요. 우리는 모든 도움이 필요해요. 이정숙이 전화를 거는 동안 김준호는 이미영과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아요. 이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해요. 우리 모두가. 지수는 자신을 둘러싼 어른들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엄마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김준호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할 거야. 밤이 새벽으로 바뀌는 동안 일행은 위험한 모험의 다음 장을 준비했습니다. 진실은 그들의 손에 닿을 듯 가까웠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에는 여전히 많은 위험과 밝혀야 할 비밀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는 동안 아무도 길 건너편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인물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인물은 전화기를 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준호가 무죄 방면되었고 그와 이미영 요원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좌절감이 담긴 으르렁거림으로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플랜 B로 넘어갈 시간이군. 모든 걸 준비해. 김준호를 합법적으로 파괴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다. 그 인물은 전화를 끊고 밤속으로 사라졌고 김준호와 이미영의 새로 찾은 행복 위에 조용한 위협을 남겼습니다. 김준호의 무죄 입증 이후 며칠은 감정과 활동의 소용돌이였습니다. 한때 그를 비난했던 언론들은 이제 그를 부당하게 고발당했다가 무죄가 밝혀진 영웅으로 묘사했습니다. 인터뷰와 공개 성명이 그의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김준호는 모든 자유 시간을 지수와 이미영과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햇살 가득한 어느 오후 그들이 공원을 산책하는 동안 지수는 그들 앞에서 나비를 쫓으며 뛰어다녔고 오랜만에 걱정 없는 모습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지 놀라워요.
이미영이 지수를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영의 손을 부드럽게 꼭 잡았습니다. 네, 정말 놀라워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그녀에게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을까봐 걱정돼요. 지수는 강한 아이예요. 이미영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았죠. 그들은 큰 참나무 그늘 아래에서 멈췄고 김준호는 이미영을 바라보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이미영 씨, 난 당신이 해준 모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어요. 나와 지수를 위해, 그리고 윤미의 기억을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요. 이미영은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김준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주저없이 다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들이 막 키스하려는 순간 김준호의 전화가 울려 그 순간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모르는 번호를 보고 눈썹을 찌푸렸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준호 씨. 전화 너머로 변조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의 영광의 순간을 즐기고 계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너무 편안해하지 마세요.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준호는 긴장했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미영은 그의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김준호가 요구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 목소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사랑하는 윤미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녀의 죽음에 대한 완전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더 알고 싶다면 오늘 밤 10시에 버려진 부두로 혼자 오세요. 그리고 김준호 씨, 만약 당신의 딸의 목숨을 소중히 여긴다면 경찰이나 당신의 새 여자친구 요원을 데려올 생각은 하지 마세요. 통화가 끊겼고 김준호는 떨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였어요? 김준호는 빠르게 전화 내용을 이미영에게 말해주었고 그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미영 씨, 이걸 무시할 수 없어요. 만약 그들이 정말로 윤미의 죽음에 대해 뭔가를 안다면 함정이에요, 김준호 씨. 이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가실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지수를 언급했어요. 김준호가 걱정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요. 이미영은 그의 어깨를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은 이 일에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태호 씨에게 연락해서 계획을 세울 거예요. 당신이 혼자 이걸 맞서도록 두지 않을 거예요. 지수가 이정숙과 안전하게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김준호, 이미영, 그리고 태호는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분명히 함정이에요. 태호가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사람을 잡을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업이 필요해요. 하지만 조용해야 해요. 전화를 한 사람이 알아차릴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요. 마침내 그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준호는 지시받은 대로 만남에 갈 것이지만 이미영과 태호가 가까이에 숨어 있다가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작은 경찰팀에게 알렸고 그들은 비상시를 대비해 근처에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밤이 되자 김준호는 버려진 부두로 향했고 그의 가슴은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그림자에 잠겨 있었고 오직 달빛만이 어두운 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김준호가 소리쳤고 그의 목소리가 침묵 속에 울렸습니다. 모습을 보이세요. 잠시 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인물이 그림자에서 나타났습니다. 김준호는 숨을 멈추었고 다가오는 남자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이태호,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속삭였습니다. 이태호 씨, 이태호, 김준호와 구스타보의 옛 동업자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옛 친구. 오랜만이군요. 김준호는 한 걸음 물러섰고 그의 마음은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이태호는 윤미의 죽음 직후 몇 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그가 어떤 열대 섬으로 은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었던 겁니까? 김준호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이태호는 웃었고 그 소리에는 유머가 없었습니다. 오 김준호, 당신은 항상 그렇게 순진했죠. 정말로 구스타보가 이 모든 작전의 두뇌였다고 믿었나요? 그는 그저 폰이었을 뿐이에요. 당신처럼 말이죠. 김준호는 그의 세계가 다시 한번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뜻이죠? 윤미와 이 모든 일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 이태호가 경멸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알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냈죠. 하지만 잘못된 사람을 신뢰하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들어맞았습니다. 강재훈, 김준호가 속삭였습니다. 윤미는 강재훈을 믿었어요. 이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강재훈은 나에게 모든 것을 말했죠. 보세요, 김준호. 당신의 탐정 친구는 줄곧 나를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그가 윤미의 사고를 조직한 사람이죠. 김준호는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었습니다. 강재훈, 이정숙의 오빠, 구스타보를 폭로하는 데 도움을 준 남자. 김준호가 반응하기도 전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태호가 바닥에 쓰러졌고 어깨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미영이 그림자에서 나타났고 그녀의 총에서 여전히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김준호 씨, 조심하세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김준호는 강재훈이 다가오는 것을 보기 위해 막 돌아섰고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친구. 강재훈이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어야 했는데. 세상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김준호는 강재훈의 손가락이 반가소의 위에서 긴장하는 것을 보았고 이미영의 비명을 들었으며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그를 바닥으로 밀어내는 충격을 느꼈습니다. 총성이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고 그 뒤로 경찰이 현장에 들이닥치면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김준호가 일어나려고 애쓰는 동안 그는 강재훈이 여러 경찰관들에 의해 제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태호는 구급대원들에 둘러싸인 차에 바닥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영은 그의 팔에 있었고 창백하고 조용했으며 어두운 얼룩이 그녀의 셔츠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미영, 김준호가 소리쳤고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졌습니다. 여기 도움이 필요해요, 빨리요. 구급대원들이 그들에게 달려오는 동안 김준호는 이미영을 가까이 붙잡고 약속과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밤이 더 많은 질문만을 남겼고 그는 사랑하게 된 여자를 잃을 수도 있다는 압도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부두는 이제 사이렌 소리와 목소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혼란 속에서 김준호는 이미영을 붙잡고 있었고 기적을 위해 기도하며 윤미와 이미영 그리고 이 음모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이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병원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김준호는 며칠 동안 면도도 하지 않은 채 깊은 다크서클을 드리운 얼굴로 이미영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의 눈은 그녀의 창백하지만 평온한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부두에서의 그 운명의 밤 이후 3일이 지났습니다. 이미영은 수술에서 살아났지만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낙관적이었지만 기다림은 김준호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고 이정숙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소녀는 침대로 다가갔고 그녀의 큰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빠, 이미영 언니는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준호는 그녀를 끌어당겨 꽉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딸. 이미영은 강해. 회복할 거야. 이정숙이 다가와 김준호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었습니다. 김준호 씨,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제가 이미영 씨와 함께 있을게요.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떠날 수 없어요, 이정숙 씨. 그녀가 우리를 위해 해준 모든 일 후에. 그 순간 김준호의 손에서 약한 움직임이 느껴져 그는 갑자기 침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미영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서서히 열렸습니다. 이미영, 김준호가 외쳤고 그녀 위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깨어났군요. 감사합니다. 하늘에 감사합니다. 이미영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입술에 작은 미소가 형성되었습니다. 김준호 씨, 그녀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수는 괜찮아요? 우리 모두 괜찮아요. 당신 덕분이에요. 김준호가 대답했고 눈물이 자유롭게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당신이 우리 모두를 구했어요. 지수가 침대로 다가와 이미영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영 언니 나아지셨네요. 소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며칠은 의사들, 경찰관들, 그리고 변호사들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이미영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고 매일 지나갈수록 음모에 더 많은 세부 사항이 밝혀졌습니다. 강재훈은 체포된 후 감형을 조건으로 협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범죄 네트워크의 진정한 규모를 밝혀냈고 그것은 그들이 처음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미영은 퇴원했습니다. 김준호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고
그곳에서 지수와 이정숙이 작은 환영 파티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지수가 잠자리에 든 후 김준호와 이미영은 정원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미영이 김준호의 생각에 잠긴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그녀의 손가락을 자신의 손가락과 얽었습니다. 지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요. 윤미에 대해, 당신에 대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에 대해서요. 이미영은 이해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어요. 이미영 씨, 김준호가 말했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모든 일이 있었던 후에 성급해 보일 수 있지만 그녀는 부드러운 키스로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김준호 씨.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을 때조차도요. 그들은 다시 키스했고 이번에는 더 깊게 함께할 미래에 대한 조용한 약속을 담아 이어지는 몇 달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범죄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재판은 길고 복잡했지만 결국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김준호는 증언대에 섰고 윤미의 이야기와 그녀의 용기가 어떻게 이 모든 작전을 밝혀내는 촉매제가 되었는지 완전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미영은 비밀 요원으로서의 일을 그만두고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일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더 안정적인 일정을 가질 수 있었고 김준호와 지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두에서의 그 운명의 밤으로부터 1년 후 김준호와 이미영은 김준호의 저택 정원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수는 신부 들러리 드레스를 입고 빛나는 모습으로 반지를 전달했습니다. 연회 도중 김준호는 잠시 축하의 자리를 벗어나 정원의 조용한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윤미를 위해 세운 작은 추모비가 있었고 그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윤미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평화롭기를 바라. 우리는 당신을 위해 정의를 실현했고 당신의 용기는 많은 사람들을 구했어. 당신을 항상 사랑할 것이고 당신이 항상 우리 가족의 일부일 거라는 걸 알아주길 바라. 하지만 또한 내가 다시 사랑을 찾았다는 것과 이미영이 당신이 원했을 것처럼 지수와 나를 돌보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길 바라. 당신이 우리에게 준 모든 것에 감사해. 부드러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고 잠시 동안 김준호는 마치 윤미가 그에게 축복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파티로 돌아왔고 이미영이 미소를 지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그들에게 달려왔고 세 사람은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음악이 연주되고 친구들과 가족들이 주위에서 축하하는 동안 김준호는 그의 새로운 가족을 바라보았고 깊은 평화와 감사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시기를 겪었고 상상할 수 없는 위험에 직면했지만 결국 사랑과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미래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고 약속과 새로운 모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이 무엇이 오더라도 함께 가족으로서 맞설 것입니다.